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5월 7일, 이제 5월의 첫 불금입니다. 한 주간의 주가의 가격 조정도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이제 9일 재지는 5일선을 좀 회복한 기술적으로 종가는 6,250원, 150만 주, 1억 2,700만 주의 주식이 하루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50만 주가 나와 있다. 어떤 생각을 하실지 주주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저의 최대 궁금증과 관심은요, HLB라든지 9일 재지, 이곳에서 공매도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고 2021년 올해 내에 이 공매도 세력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연말에 결과가 얻어질지 이렇게 참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 궁금증의 연유는 바로 이 두 기업 중에 어느 하나는 올해 안에 큰 성장이 시장의 판도를 놀랄 만한 바뀌어질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움직임이 대단히 이 종목들에 있어서 궁금한 상황이죠. HLB와 9일 재지도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으며 두 종목 전부 1억 주가 상회하는 그러한 총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고 각 기업마다의 좋은 내용의 하나는 글로벌에서의 최고의 유일한 비전사의 그래핀 꿈의 소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업은 면역과 표적 그리고 면역 세포 메리스모의 기업에 그러한 좋은 양 모든 파이프라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기업 HLB는 올해부터는 로열티의 지급도 수령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에 있어서 대단히 공매도도 역시 대차와 공매도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럼에도 이 시장은 국내의 시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죠. 지난 2020년을 코로나19의 발발 전과 후로 큰 증시 상황은 변했고 이제 두 기업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는데 조금은 9일 재지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일 재지 한 주간을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선은 구독자분 같으신데 처음 듣는 성함입니다. 김자, 금자, 환자님께서 9일 재지 미국 특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 8월 첫 번째 최종 거절 Final Rejection 돼서 보정 서류가 제출했고 이 최종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정 서류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보정 서류를 또 제출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최종 거절이면 심사관이 더 이상 심사할 여지가 없는 거로 보고 강력한 액션의 최종 거절이라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보정 서류도 필요 없고 심판 청구의 법적 싸움만 남은 거 아닌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이 김금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증시에서는 이러한 앞서 나가는 생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유튜버 분들도 많이 그렇고요. 그러나 그 특징적인 건 하나는 어떤 것 주식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간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하시는 특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껏 해보겠습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20년 8월 24일 Final Rejection이라고 PDF 파일로 9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이 회사로 이렇게 이메일이 보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서 list of reference cite by examiner. 그러니까 심사관이 인용한 참고의 목록들이라고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PDF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잠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Final Rejection에 대해서는 어떤 특허 부분 2017년 5월에 해당하는 고모토 뭐 이런 분 잘 보이지 않는데 어쨌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Final Rejection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요. 2021 5월 3일자로 사이트 여기에는 올라왔는데 Final Rejection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List of Reference Cite by Examiner. 심사관이 또 인용한 레퍼런스 참고의 목록들. 이곳에 PDF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이 심사관이 과연 심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미국의 이런 특허의 심사관이 이 정도인가 하는 내용을 좀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요.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n-payment document 해가지고 아직 특허가 되지 않은 어떤 문서 이렇게 해서 샹리 뭐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Thickness Dependent Strain Effect on the Deformation of the Graphene Encapsulated AU 이것은 금입니다. 나노파티클 저널 뭐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나온 어떤 저널에 나노파티클 그 나노극 미세 입자의 금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요약된 뭐 이런 그래핀 뭐 이렇게 서류 변형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스트레인 이펙트에 의존한 두께의 어떤 의존성 디펜던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전공자로서 대면적 그래핀하고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어쩐 이 PDF 파일 한 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특허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특허에 대한 어떤 문서들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진 것 같은데 약간 의도성은 현재 미국은 그래핀의 논문이라든지 또는 특허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에서는 한 4위, 5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심사관, 익세미너의 어떤 인용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의도성은 또 혹시 있지 않은가? 내지는 어떤 이 검사할 수 있는 자질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non-payment literature 해가지고 비특허되지 않은 어떤 문헌들, literature, 어떤 서류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PDF 파일에 7장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또 열어보게 되면은 이 파일은 또 열리지는 않아요. 어쨌건 저기 Final Rejection 보정서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쨌건 현재는 다시 보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보정을 해서 다시 이제 원천 발명가 윤 교수는 또 이제 또 이메일로 또 보내주겠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또 안 됐으니까 파이널 리젝션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심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김금환 님이 보고 이런 말에 대해서는 마치 이 구독자님께서 심사관인 것 같은 아니면 특허에 관계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궁금한 상황은 또 이렇게 적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로 회사에 한번 소통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추측을 하더라도 해보셔야지 천연이익 특허라든지 국외 투자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뇌피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제가 전공자로서 오랜 기간 해보고 한 상황으로서는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첨언 하나 하게 되면요. 저는 네이버 종토방, 이게 주식 종목 토론 뭐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제가 팍스넷이라고 한다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이 투자의 메카였었죠. 개인 투자자들 특히.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이 안티분들이 계셔도 대단히 실력 있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안티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박스넷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으로도 사진을 게재할 수 있고 차트의 설명 부분을 또 이렇게 그 그림상으로 사진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팩트 있게 어떤 논쟁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 네이버 종토방에서는 아무런 주식을 이야기하고 팩트를 이야기하고 해도 찬티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찬티분들은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해서 팩트 있게 이야기 길게 장문을 하게 되면 안티분들은 글 한 두 줄로 꺼져 뭐 이런 이런 한 간단한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티나 이렇게 기술을 믿고 이러신 분들이 그런 장문이나 이런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서너 번 쓰게 되면 제풀에 지치셔서 이렇게 또 마음에 또 상처를 받으시고 잘 보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본인이 투자하신 것보다 과하게 투자를 분들도 계시겠고 기관상으로 이제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 보면 불안하고 무언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가만 조금 조정을 거친다든지 조금 가격 조정이라든지 또는 횡보한다든지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걱정스럽고 하다 보니까 기웃거리게 되고 그리고 안티분들의 똑같은 저는 2019년도부터 이렇게 안티분들하고 이제 언쟁하고 있었는데 저는 속된 말로 깔아뭉겼습니다. 팩트로. 어느 누구 하나 그 팩트에 적절한 댓글들을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도 서너 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고서도 기술적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셔서 제가 기술적으로 해도 수십 년째 뭐 한들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어도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어디서 밝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 숱하게 팍스넷에서 계좌를 사진을 찍고 수익률 보여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네이버 종토방이나 종목 토론방에서는 백색 소음처럼 이렇게 아무 영혼 없는 그러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주주분들이 상처받는 것이 더욱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네이버의 그러한 방들로 인해서 네이버가 저는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정말로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2004년 5년부터 우죽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유사 이런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제가 며칠 전에는 우연찮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그런 종종 전화가 오지요. 어디인데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죠. 뭐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주식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랬는데 망해라고 끊더라고요. 제가 화나서 그 전화를 한 20통에서 30통 아주 집착 있게 하고 욕설도 몇 가지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젊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30대 정도.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다가 주식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망해라. 이렇게 하는. 그래도 한번 좀 대꾸해서 받았더니 그런 말에 돌아왔습니다. 네이버 총토방은 저는 네이버 관계자가 뭐라고 하실지라도 그렇다라면 정말로 차트도 올릴 수도 있고 사진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찬티 분들이 활성화시켜서 서버 구축을 좀 더 캐파 용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단지 기사에 대한 댓글처럼 하는 그러한 것은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네이버 자체에서도 독이 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실력자나 이런 분들은 그곳에 이제는 머물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카톡이라든지 옮겨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 하면서 그러한 흐름, 지난 2004년, 5년부터 그러한 것들이 유사자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을 했었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주식 2, 3년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는 그러나 그분들의 특징은 과거 그러한 대한민국 증시의 면면이 흘러오는 그런 방향성, 과거와 현재의 다른 그 차이점에 대해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무엇을 아껴야 하지만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아껴야 하는 것이 시장에 나왔을 적에 큰 주가 상승이 이룬다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지식 자랑을 많이 하죠. 남들이 못 찾는다는 이 정도도 찾아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나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에서 발표된 그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다 파헤집어서 미리미리 나는 이 정도도 알아 지식 자랑을 하게 되면 이미 차후에 그것이 시장에서 회사에서 발표하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의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희석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각설하고요. 어쨌든 특허는 보정서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회사하고는 통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24일 그 이후 그리고 PDF 파일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고 한 상황의 결과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회사하고 일단 소통 한번 해보고 더 팩트 있게 올려드리겠고요. 일단은 궁금한 상황이 공매도지요. 오늘 또 외국인은 조금 더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최종적으로 114만 4천 주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대차를 또 당김으로 인해서 외인 지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는 이 정도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9만 9천 주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했고 금융투자는 5만 3,491주 최근에 산 것보다 더 많죠. 따라서 금융투자는 기관의 대표적인 공매 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10만 주가 이렇게 장내에 샀지만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14만 4천 주를 이렇게 매수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공매도를 쳤죠. 공매도는 현재 오늘 공매도는 46,941주 평단가는 6,220원 현재 이 첫날 5월 3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현재 6,250원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지금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13만 2천주, 9만 2,106주, 오늘 46,941주, 첫날은 평단가가 6,294원, 즉 6,300원, 50원 정도의 주당 50원 정도를 번 상황이고요. 현재 이것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대차 잔고가 7일 기준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연신 국일제지는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대차 잔고를 하는 곳은 바로 차입은 외국인이 하고요. 대략 90%를 하고요. 나머지 10% 정도의 차입은 국내 증권사 쪽 이곳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확신 있게 국외일 제지라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미국의 게임스타처럼 반드시 파산에 가까운 정도 아니면 대단히 놀랄 정도의 공매 세력이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에 특히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상당히 거의 90%,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을 우습게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런 외국인들의 경종을 울리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가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내년 정도 올해의 가능성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고객예탁금이 여전히 74조 원에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증시 체질이 달라진 상황, 그리고 세계 최고 유일의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 꿈의 소재로 현재 국일제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원천개발 발명가 윤승길 교수는 학회 발표가 지속적으로 하고 특허 등록이 되고 각종 논문도 좀 게재도 하고 이제 회사 국일그래핀이라고 하는 국일제지의 100% 자회사 이곳에서의 성과물 무언가 하나가 나오게 된다라면 올 연말까지 올해 내에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더 공매 세력과의 한판 승부 물론 순식간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아마 기관 투자가의 공매 또 외국인 투자가의 공매 세력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쇼커버링 으로 미국의 테슬라나 또는 게임스타처럼 연신 그들이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일단은 공매도가 전쟁이 시작됐고요. 외국인은 꾸준히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지분 증가는 대차 차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말 편안한 시간 내시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주봉상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잘 관찰을 하게 돼 보면은요, 4월 둘째 주불부터 양봉의 캔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양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주봉상으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긴 상태에서 5주선 아래 10주선 주봉상으로는 보통 우리는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10주선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800원 정도만 오르게 되면 바로 7,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번 주는 대단히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봉 이 주에서도 대단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상당한 음봉이었지만 6,930원까지 갔고요. 거래량이 다소 늘었으나 현재 6,200원대는 대단히 이번 한 주 상당하게 거래량이 준 주봉의 모습이다. 분봉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관찰해 보게 되면 최근의 저점의 지지 라인은 바로 6,100원대입니다. 그 다음엔 6,200원대의 지지선을 현재 견고하게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번 주에 이 두 목금에서는 거래량이 150만 주 미만입니다. 주식수가 1억 2,700만 주에 해당하는 종목의 이 고가 6,200원대의 거래량이 150만 주라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6,500원과 바로 이제 7,000원대 7,000원, 6,800원대는 한 서너 번의 대시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단은 6,500원대가 강력한 돌파할 점. 여기서는 많이 여기에서 두들겼기 때문에 돌파하고, 여기가 6,900원대도 돌파하는 데는 그렇게 몇 천만 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빠르면 다음 주가 또 5월 얼마 안 남은 다음 주도 또 기대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고,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는 애만 있으셨고 또 기대되는 다음 주 기대해보고, 주말은 어쨌든 주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공매도와 전징 중 반드시 저는 필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본력은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시장을 혁파할 수 있는, 크게 혁명적으로 이렇게 큰 시대의 조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재료가 있는 한 수급은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수급을 모아올 수가 있다. 저는 수십 년간 그러한 상황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수급이 조선시대의 의병이 전국적에서 일어나듯 9.1 제지에 역시도 수급이, 보이지 않는 수급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